문홍주 특검보 1차 상황에서는 현장에 갔었는데 어제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현장 인원들에게 전화로 원격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집행해라, 체포해라, 구인해라, 인치해라 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수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당장 집행해라, 당장 집행해라, 재차 지시한다, 당장 집행해라 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때문에 100분간 10여 명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결국에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팔이 아프다고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변호인들이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말을 하게 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일반 수용자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에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순실의 강제구인은 강제구인이 아니었고요. 교도관이 설득을 했고 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물리력 전혀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박경신, 진보 성향의 법조인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구금 상태다. 수사 거부를 천명하지 않았느냐. 수사기관에 가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게 너무 명확하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피의자가 신문 거부 시 수사는 압수수색, 참고인 신문만 이루어져야 한다. 굳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끌어내기라는 지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보여주기? 아니, 여러 그래서 가지 이제 보여주기 얘기를 나오는 자꾸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교수님 지적도 결국은 실효성 문제입니다. 지금 목표가 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것이 목표라면 네. 조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 불러다가 검사 앞에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뭐 구치소 방문 조사도 있을 수 조사 있고 있죠. 뭐 다른 식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정말 조사가 목표라면 그런 여러 가지를 대화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무조건 물리력을 동원해서 뭐 끌어내겠다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거는 끌어내는 것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처럼 판단이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보여주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 국민 앞에 망신 주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서 자발적으로 특검 앞에 가서 나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상황 끝나요. 진술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과정상 사실은 꼭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술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검사 앞에 데려다 놓겠다 하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이냐, 합당한 방식이냐 이런 점에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특검팀 입장도 보여드리죠. 특검팀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법하게 발부가 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특검 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기자회견 열고 특검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가용한 방법, 모든 방법 동원해서 체포하라라고 압박했는데 과연 민주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검은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십시오. 1, 2차 체포 집행 당시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법사위 차원에서도 할 예정이고요. CCTV 공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구치소를 다시 재방문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저희가 접견 신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목소리도 확인하셨는데요. 결국 실효성 없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시도 이런 부분들 특검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광삼 의원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좀 보고 아니 계십니까? 그런데 근데 특검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지 않아요? 네. 그럼 수사 자체는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CCTV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수사에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거고 특검에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체포를 하고 안 하고는 특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특검의 어떤 물리력 형사가 최소한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는 다 했지만 네. 결국 이제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체포영장은 체포에 뭐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건에는 맞아요. 근데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를 전제로 하냐면 구치소 같이 구속되지 않는 상태.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유롭게 외부에서. 돌아다닌다랄지 아니면 뭐 집에 있다랄지 아니면 수사기관을 계속 피해서 돌아다니는 경우에 사실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있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구치소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 이조차 이례적이다. 네, 그래서 저건 이제 특검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일단 특검은 수사기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저걸 국민에게 보여주기 싫어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불러다 조사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지만 네. 우리는 무조건 끌고 와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초적인 것은 뭐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불허하는 거, 공무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것이 네. 그건 잘못된 거 맞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가 좀 상당히 과도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도 일반적인 검사들의 어떤 수사 방식에 좀 벗어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사건인데 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네.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네.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죠. 말고 경우에 지금 따른 이미 방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방문 조사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앞으로 뭐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이제 검찰을 없앤다고 하니까 경찰은 무조건 방문 조사합니다. 경찰은 100% 방문 조사해요. 검찰의 경우에만 인원도 뭐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만 네. 경찰은 다 방문 조사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네. 이제 체포영장도 인신구속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구속돼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 발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구속이라는 의미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을 좀 쉽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중구속적인 의미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고 꼭 수사기관이 뭐 강제로 불러가고 끌어다 조사해야 하는 게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경우 때는 가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어차피 이 사건 자체는 뭐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끌어오나 방문 조사하나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특검의 수사 방식도 일반적인 수사 방식에 좀 벗어나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 그래서 특검이 정상적인 수사 방식을 벗어나서 민주당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보여주기도 민주당에 보여주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계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눈치 봤으면 수갑 채워서 끌어냈겠죠. 특검은 특검이 판단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한 건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알아서 하도록 하고 당연히 특검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자면 왜 집행을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답답해하는 게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네. 일반적 사건하고 비교하는데 지금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서 이런 피의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있고요. 그 네. 자체도 뭐 매우 초유의 사태인데다가 1차 체포영장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2025년 1월 경호처에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에 곡절을 겪어서 한두 번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척했지만 이후에 뭐 최근에는 네. 법원의 공판, 검찰의 출석 요구, 수사 요구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나 이 형사 절차에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냥 두고 그냥 재판에 가서 판단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법 집행 원칙에 맞는 겁니까?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법 취지 원리상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요구를 특검하게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뭐 어떻게 관여를 하고 뭐 민주당이 하란다고 특검이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고요. 네. 원칙의 문제다. 법 집행이 갔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법치주의와 법 집행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확실하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CCTV 공개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게 위법한 집행인 것처럼 주장을 하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이러니 어차피 집행할 때 공권력 이 공무집행 방해 문제 때문에 바디캠으로 다 찍어 놓습니다. 네네. 뭐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면 동의해서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 특검의 법 집행이 무리했는지 법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공개해서 구하면 될 거다. 뭐 오히려 자연스러운 요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